안녕하세요. 오하나 하우스 신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아주 오래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제가 Excuse me, your life is waiting.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걸로 의역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고요. 이 책은 부제가 The Astonishing Power of Feelings. 그래서 느낌의 놀라운 힘.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은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책을 만난 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 이 책이 초간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시크릿이 소개되기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던 책입니다. 처음에 저도 너무 책이 놀랍고 또 에너지가 되게 끌어당겨요, 책이.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10번 이상 읽었던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통에 아주 누렇고 조금은 빛이 바랜 채로 그 자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마치 오래된 동창생이나 잊고 있던 아주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에 너무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 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책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저자인 린 그라본도 건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꽤 할머니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책에서 진하게 만나서 그런지 이분은 지금 좀 뭘 하고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 이후에 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게 또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고 또 그러지만 에너지가 강력하고 또 매서운 데도 있는 린 그라본의 필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채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우리는 왜 헤매고 있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력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그 느낌, 우리 시크릿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느낌의 중요성,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주파 파동에서 느낌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느낌을 다룰 줄 아는 또 구별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삶의 통제권이 우연히 일어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삶과 너무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워져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갖지 못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러니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보다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으로 고주파로 나의 파동을 올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 세상에 희생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고주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다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주파를 알게 된 다음
느낌의 중요성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느낌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얼마나 싸우면서 그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흘려보내면서 긍정적인 감정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느낌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제법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그 챕터의 일부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10번 이상 읽었으니까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있는 챕터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챕터를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우리 삶을 이런저런 식으로 조정한 사람도 없었다.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과 매일 매 순간 느끼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느낌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낼지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다음에 신중한 창조라고 하는 새롭고 흥분된 세상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부터 알아보자.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자. 2단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 3단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자. 4단계, 우주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자.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4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트를 꺼내서 알고 계시지만 실천이 좀 약하셨다면 지금 노트를 하나 꺼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세심한 감정들까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객관화돼서 분리되면서 한번 떨어져 나갈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세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이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가졌을 때 나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상한 이미지만 간직하시고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현재 상황은 개의치 마시고 그 이미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의 그 이미지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이 4단계 기법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네. 신중한 창조자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유인력의 법칙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창조라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좌절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창조라는 용어를 여기다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정말로 원하는가?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것을 원하는 이 소망의 밑바닥에는 어떠한 나의 소망이, 어떠한 나의 근원적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은 다 같은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기계발서나 다른 책들의 그 소망 아래에 있는 받침 생각은 다른 것인데 그게 그걸로 표현이 됐으니까 그 받침 생각을 한번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근원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라고 하는 책들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원인과 결과는 어쨌든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이든 또 정신적인 또 어떤 숨어있는 어떤 것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이면 창조하는 데는 다 it's okay, all is well,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온전하게 정말 기쁨의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전적인 행복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중한 창조자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정 상태와 창조를 잘하기 위한 스킬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법칙의 4단계에서 처음부터 뛰어들기는 불가능했다. 나는 두려움 속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다. 하루에 18시간 동안 계속 불안감을 지닌 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진동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예비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돼. 별것 아니야. 나는 30일 동안 그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4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으므로 나는 뛰어들었고 포기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신중한 창조자가 되는 위대한 여행을 시작하고 싶다면 나는 당신 역시 시작하기 전에 이 30일간의 훈련에 먼저 돌입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이 30일간의 과정을 잘 해낸다면 우리가 가진 부정적 습관의 깊이를 확인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기준점을 알게 된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그랬다. 나는 행동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서 있는 곳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부지불식간에 나를 구속했던 진동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나는 출발점에 서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인력의 법칙들을 들은 그날 30일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제 나는 이 여행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방법에 따를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첫째, 현재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일에서 생각과 집중을 거두자. 그리고 절대 그 일을 생각하지 말자. 내가 모든 부정적인 일이 아닌 바로 현재 절박한 문제들에 집중을 하는 것을 멈추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보다 쉽게 알아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언제나 정면으로 마주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가령 텅 빈 예금 통장 때문에 초조해진다면 바로 지금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번으로 빨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진행 중인 이혼 문제로 명치가 묵직해지는 느낌이라면 바로 지금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에 나올 2번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곧 있을 자격증 시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안한 상태라면 바로 지금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2번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네, 앞서 설명했지만 두 번째 2번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두려운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하는 거, 잘 되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로 생각을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30일 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혼잣말을 하거나 새로운 각본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복잡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새로운 각본을 쓰는 행동을 통해 안도감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단 기억해야 할 점은 처음 30일간의 과정 중에서는 즉시 진동을 바꿀 수 있는 주제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그것만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네, 이제 2번에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화를 되뇌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좋은 것은 글을 쓰는 거, 내 일기글처럼 내 감정이 이러한데 나는 잘 될 것이고 이걸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문 같은 거 적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쓰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글을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쓰는 것도 좀 그러면 필사를 해도 좋아요. 책을 한 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좋은 문구가 든 책을 들고 다니면서 베껴서 적는 거. 그것도 파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좋은 도구가 되고요. 다음에 좋은 책을 들고 책을 읽는 거죠. 생각을 스탑하기 위해서 에너지 파동을 바꾸기 위해서 책, 내가 평소 때 힘을 많이 얻는 좋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읽으면 또 2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파동을 또 바꾸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느끼는 거죠. 감사가 가장 높은 파동 중에 하나니까요. 둘째, 매일 스스로에 대한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찾아 느낌을 바꾸자.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을 정해놓는다. 불안함을 느끼거나 약간 침체되거나 혹은 의기소침해진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좋은 느낌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할 일을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으면 밸브를 열어놓기 위해 생각할 일을 미친 듯이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스스로에게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나를 믿기 바란다.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특질이나 재능을 인정하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3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거북한 느낌이 들 것이다.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이 과정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매일 새롭게 감사할 주제를 아주 어렵게 찾아냄으로써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부의 걱정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를 할까? 머릿결, 혹은 깨끗한 손톱,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계산 능력, 행동 능력, 건강한 손, 육아 기술, 스키 솜씨, 회사 내에서의 지위, 판매 능력은 어떨까? 스스로에게 감사할 일을 30가지씩이나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는 걱정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그래서 그 걱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한 생각의 집중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예비해 놓은 이 감사의 마음을 이용해 그러한 상황을 즉시 바꿀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즉시 그날의 감사의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날 결정한 감사의 주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의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주제가 좀 엉뚱하게 느껴지거나 좀 더 나은 다른 것이 생각난다고 해서 감사의 주제를 이리저리 바꾸면 안 된다. 언제나 존재하는 안내자의 도움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주제를 선택한 것이므로 24시간 동안은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에도 그 감사의 주제를 매일 생각해보자. 생각날 때마다 느껴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집중하고 높은 진동을 유지한다면 습관적인 걱정의 진동을 생각보다 쉽게 없애버릴 수가 있다. 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을 집중하지만 않는다면 돈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충분하지 못한 돈만 주시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밖에는 느낄 수가 없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도 불가능하다. 밸브를 열어놓을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자. 네, 여기서 참 밸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링 그라버는 밸브를 열어놓는다. 좋은 파동, 고주파 파동을 밸브를 열어놓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밸브가 닫히면 근원 에너지, 높은 파동의 에너지가 닫히는 거고 밸브를 열어놓으면 그 근원의 에너지, 순수 에너지, 높은 파동의 에너지가 높은 진동의 에너지가 열린 밸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상징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영감과 함께 온다. 그러므로 방법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방법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원하는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출구를 만들자.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할 거야 라는 말은 하지 말자. 먼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에너지가 움직이게 된다. 돈의 에너지에는 출구가 필요하다. 출구가 없으면 돈도 없다. 셋째, 상상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보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자. 저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저것도 좋아. 와, 저것 좀 봐.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저것도, 또 저것도.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보자.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에 운동을 가동시켰고, 그러면서 강렬한 소망들을 현실로 만들어주거나 그 유해의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넷째, 받을 준비를 하자. 집안 곳곳에 이런 글을 써 붙여놓자.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의무와 금지라는 저항을 낮추고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정하자. 나는 받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런 다음 누구에게 줄 때만이 좋은 삶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죄책감의 형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독선일 뿐이다. 다섯째,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자. 오늘 각본을 쓰고 내일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핑계를 대지 않도록 한다.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 회사는 내부 사람만 고용해. 능력 없는 직원 때문이야. 시기가 좋지 않아. 등의 핑계로 밸브를 잡게 되면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교육, 훈련, 시기 등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해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일곱째,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결핍의 상태에 깊이 빠져있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표시가 된다. 우리는 재고품 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섯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살펴보라.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돈을 벌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로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동을 하면서 흘려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비례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이제 그것을 바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의 판매 실적, 수당, 인지도, 성공, 평화, 행복, 이 모든 행운을 갖지 못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가? 아주 규칙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에너지를 흘려보낸다면 낮의 뒤를 이은 밤이 따르듯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분명 그렇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역학이다. 네, 부정적이고 다소 냉소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정확하다고까지 못을 박네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난 긍정적인 편인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잠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반면에 어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결핍감을 우주를 향해 계속 내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떤 측면이 나를 이렇게 돈에 대한 결핍,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나는 밸브를 열어놓을 것이고, 나는 우주로부터 풍요와 부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는 이제 받겠다라고 벽에 붙여도 보시고 핸드폰에 저장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좀 더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를 내면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의 상태.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는 마음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끝없이 똑같은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낮은 파동이에요. 두려움과 희생의 상태예요. 계속 테이프를 돌리듯이,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듯이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 두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찬찬히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많이 공감들 하시죠? 뭔가 마음에, 심장에 두려움과 불쾌한 느낌을 재생해서 돌리면서 뭔가 아둥바둥 바깥에 일을 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죠. 이게 희생의 상태입니다. 희생의 상태를 체크하고 희생의 상태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희생의 상태를 잘 알아내세요. 알아차리세요. 둘째, 중간 상태. 다시 말해 느낌이 고조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그저 그런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에너지를 내보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불규칙한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이렇게 유유상종, 중립의 상태에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 오는 에너지에 같이 쉽게 동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아주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이런 상태에서 생활한다. 사실은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저 그런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는 약간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정적으로 되기 쉬운 상태예요. 셋째, 고조된 느낌의 상태. 이제 우리의 느낌은 고조된다. 그리고 고조된 느낌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의 고주파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진동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고 확장된 자아와 일치하는 진동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면서 더할 나위 없는 안정과 편안함의 상태에 있게 된다. 희생의 상태, 중간 상태, 고조된 느낌의 상태. 우리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고조된 느낌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감사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파수인데 그것이 우주적인 사랑과 가장 밀접한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 에너지 혹은 신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완전한 진동을 하게 된다. 감사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느낌에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감사라는 강렬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1분간이
희생이나 중간 상태에서 보내는 수천 시간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생각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느낌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떤 것에 감사를 하고 그대로 지나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분명한 감정의 물결이 있어야 한다. 네.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것들, 책들도 그러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감사가 높은 파동이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태 해오던 건 감사가 아니구나. 정말 이 느낌, 이게 감사구나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지만 조금 겉핥기식이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깊은 감사 파동이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쪽에다가 자꾸 맞추겠다는 그 의도, 그 선택,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그 깊은 감사를 분명히 촉진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이 챕터를 보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또 아주 매력적인 제목이죠. 책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꿈을 꾸고 바라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원하며 매일 시간을 내어 이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자.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균형을 찾고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다음에는 또 좀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자. 그렇게 느낌이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진동의 주파수는 올라간다.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느낌을 바꾸면서 부정적인 생각의 집중을 따뜻한 쾌감으로 바꾸자. 크든 작든 혹은 하찮은 것이든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매일 말로 표현해보자.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해 더 흥분할수록 에너지는 아주 활발하게 이동한다. 기분과 안정감, 일, 인간관계, 주차할 장소, 물건 사는 일 등에 대해 매일 목표를 정해놓자. 원하는 것에 대해 미리 목표를 정하면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된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지?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시간을 주고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매일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자. 소리내어 말하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서와 함께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끊임없이 획기적이고 새로운 각본을 써보자. 언제나 느낌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느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자. 매일 조금이라도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속의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자. 그 장애물이 없었다면 원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결핍된 상태가 아닌 오로지 원하는 것 자체만 생각에 집중을 하자. 삶의 창조자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만을 보겠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그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자. 다른 사람이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오직 자신의 에너지만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아주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해도 좋은 느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달에 원하는 것을 좋은 느낌을 찾기 위한 구명장치로 이용하자. 부정적인 진동에서 긍정적인 진동으로 옮겨갈 때 처음에는 작은 일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하자. 그 작은 생각이 원동력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좋은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자. 기대를 하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자. 자신의 의지대로 느낌을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느낌을 바꾸고 밸브를 열고 저항을 낮추고 긍정적으로 진동하고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느끼는지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면 나머지의 일은 쉬워질 것이다. 과거는 생각하지 말자.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날이 밝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어떤 느낌으로 지내는지를 인식하자.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으로 살자. 좋은 느낌 속에서 살면서 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찾아보자. 좋은 느낌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느낌이 더욱 강해지도록 하자. 불쾌한 느낌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꾸어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자. 자신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부드러움을 찾아내자. 그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유지하고 북돋아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자. 절대로 그 전에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충동을 따르자. 그것이 내면의 안내자의 말이다.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 않으면서도 대조의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자. 운전을 하면서 거리의 표지판, 벽돌, 건물, 빨간불, 그 밖에 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의 느낌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자. 우리가 근원의 에너지의 저항으로 만들어낸 장애물을 바로 인식하자.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자.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진동의 주파수가 높아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잊어버리자. 네, 이것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배에서 삶의 생명력과 스스로의 통제권을 얻으려면 이렇게 감정, 느낌을 흘려보내고 밸브를 여는 방식을 연습하고 트레이닝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린다본과 함께 봤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자의 힘들었던 상황을 흘려보내면서 고주파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명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느낌이 많이 드는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